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건설과 리츠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장문준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맡고 있는 업종 중에서 건설업종의 2021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전망을 하면서 건설업종 전망 제목으로 내세운 것은 저성장 시대의 건설은 어디로 가는가이고요. 보시다시피 표지 그림으로 단단한 검은 벽을 뚫고 나가는 핑크색 돼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5년 정도를 돌이켜보면 저희 건설업종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택 베이스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과거에 문제로 여겨졌던 해외 부분의 부실도 거의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재무구조도 몰라보게 달라졌고요. 근데 주가는 구조적으로 디레이팅이 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저성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저성장이라는 단단한 프레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업종에서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2021년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10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주 중심으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입니다. 중립 이상으로 비중을 맞춰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2021, 2022 최소 2년, 3년의 이익 증가가 추정되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대형 건설사의 주택시장 MS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으로 보여진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현재는 바스켓으로 종목 차별 없이 종목을 담는 것이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사업 투자를 통해서 BM을 바꿔가는 기업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 4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중심의 비중 확대가 필요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업종 주가가 매우 부진했습니다. 유가가 너무 안 좋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심리적인 부분들을 계속 하방 압력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건설사의 경우 주택시장의 MS 증가를 바탕으로 2021, 2022 최소 2년간의 이익 증가가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주가는 낮아졌는데 이익 추정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저평가 구간을 빠르게 탈피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이익 증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종을 바스켓으로 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기로는 BM을 변경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기업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적인 부분에 기인합니다. 현재 MS 증가는 구조적인 부분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지만 저희가 저성장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임은 분명합니다. 뭔가 리레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뱅시라고 하는 프랑스 업체를 말씀으로 드릴 건데 결국 BM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장기적인 리레이팅의 조건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을 업종에서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2020년 실적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주택 부분의 공급량 증가가 좀 멈췄던 부분들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비용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택 공급이 너무나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은 6% 정도, 업종 측면으로 이익은 영업이익 기준 한 10% 정도 증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문별로 좀 나눠서 보면요. 국내 주택 부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는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량, 그러니까 분양 물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2015년 52만을 정점으로 이 공급량은 계속 내려오다가 17년부터 약 30만, 35만 세대 사이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약 34만 세대 정도 공급을 끝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33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막혀 있는데 왜 섹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MS, 대형 건설사의 MS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사, 5개의 건설사가 주택 분양 시장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2011에서 15년, 14년도까지 대형 건설사 5개사의 MS는 약 17%대였습니다. 17%대가 유지가 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25%대로 올라왔고요.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 33%대로 증가를 합니다.
한 번 더 레벨업이 된 거죠. 이 부분이 단순히 일회적인 이슈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정비사업 비중이 올해 35%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정비사업지에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심화된 상황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PF 시장에서 대형 시공사의 선호 현상이 심화됐다는 건데요. 증권사의 PF 총량이 좀 줄고 반대급부로 보수적인 보험사나 은행의 비중이 올라오면서 이 쩐주들의 리스크 감내도가 낮아졌습니다. 보다 안전한 대형 시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정체되어 있지만 대형사의 레벨업된 MS는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향후 이익 개선의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부분인데요. 해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한데 아주 최악은 아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기업들이 수주를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수주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전략을 바꿔서 해외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 회사가 수주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2020년, 2021년 수주 증가가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년 대비해서 약 30% 정도 수주가 증가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 입장에서는 플러스 모멘텀이 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지만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리레이팅의 조건인데요. 저희가 이제 싸다는 관점에서 업종을 담는 것이 괜찮지만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이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뱅시라는 프랑스 기업을 예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의 글로벌 건설사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하향입니다. 저성장에 직면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으니 디레이팅 됐는데, 뱅시라는 프랑스 회사를 보면 2000년부터 작년 코로나 영향을 받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만 하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만 하죠. 뭐가 차별적이냐? 이 회사의 매출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과 지은 건물이나 발전소나 도로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운영형 매출이 있는데요. 운영형 매출의 비중이 20% 수준인데 영업이익 기여도는 70% 정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주가를 보면 주가의 상승과 영업이익률의 상승이 상당히 연관성이 높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형 사업의 매출 비중이나 영업이익 기여도 비중이랑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면서 성장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들이 어떤 차별적인 리레이팅의 원인이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건설사의 장기적인 신사업 발굴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저희는 GS건설을 2021년도 저희 KB건설의 건설업종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중심으로 2021, 2022년 안정적인 이익 증가가 기대됩니다. 올해 5배짜리 주가 수익 배율 주식이 내년에 4배, 내후년에 3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강력한 자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증가된 MS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신사업 부분인데요. 모든 건설사가 신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GS건설도 여기에 동일합니다. 뭐가 차별적이냐?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사업 부분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별도 사업 부분으로 분리하면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신사업이 어떤 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얼마간의 이익을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보통 매출이 10조, 1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신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GS건설은 이 부분을 별도로 분리했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닝과 신사업이 완벽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2021년도 건설업 전망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